오늘은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은 에너지의 정의를 알고 에너지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전환될 때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정의, 그 다음에 에너지의 종류, 그 다음에 에너지의 특징은 무엇이 있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불을 켜는 거겠죠. 불을 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빛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씻겠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고 이제 머리를 말리게 됩니다. 머리를 말리게 될 때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는데, 드라이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따뜻한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따뜻한 바람이 나올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머리를 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게 되죠. 자, 버스를 타고 움직이게 될 때, 버스가 움직일 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포함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겠죠.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서로 귀로 듣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화를 하게 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파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지금 얘기한 것 말고도 더 다양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에너지라는 것은 과학적인 정의로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학적인 일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탁탁탁탁 치는 거, 뭐 요런 거를 생각할 텐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이제 요런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물체의 위치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위에 나와 있는 사진이 아니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그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 혹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너지라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에너지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에너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표적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말 그대로 운동할 때 또는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운동하거나 움직이는 상태이면은 이것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단어 그대로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자, 왜 잠재적이냐라고 하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어떤 힘을 통해서 만들어 줄 거냐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지면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높이 올라온 물체를 우리가 가만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속력이 생길 거예요.
이 속력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어떤 높이에서 가만히 있는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속력이 증가하게 되고,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항상 붙여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 화학 에너지는 어떤 물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빛 에너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파동 에너지. 자, 파동 에너지는 파도나 소리처럼 진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전기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에너지의 종류는 지금 여기에 얘기한 것 말고도 더 다양하게 많아요. 더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좀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에너지의 특징 첫 번째는, 자, 에너지라는 것은 새로 생겨나거나 어디서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물체죠. 그래서 우리는 전열기를 틀었을 때 열 에너지가 생겨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열기를 틀기 전에는 열 에너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전열기를 트니까 열 에너지가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태양전지예요. 자,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아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겨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풀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런 광합성 과정에서 포도당, 즉 생체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과정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생겨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의 특징은 뭐라고요?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열기 또는 태양전지,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화학 에너지, 이런 거는 어디서 생겨났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는 바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시를 다시 살펴볼게요.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꽂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꽂지 않고 전원을 누르지 않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드를 꽂는다는 건 뭐죠?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합성 같은 경우에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거는 빛이죠. 빛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광합성 과정도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따라서 항상 이제 에너지를 표현할 때 어떤 에너지가 생겨났다 라기보다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들어가기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했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사용했던 에너지도 다 무슨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겠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불을 켜는 거죠.
아니면 또 핸드폰을 본다거나. 자, 불을 켤 때 사용되는 거는 빛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빛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라이기를 통해서 머리를 말려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꽂지 않으면은 열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 즉 바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다. 즉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버스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버스가 달릴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뭐죠? 그쵸? 휘발유를 태워서 그걸 동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파동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대를 떨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성대를 떨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생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파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듯 에너지라는 거는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어디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환이 되는 거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총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해야겠죠. 왜냐면은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이런 거를 정리해둔 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뭐죠? 그쵸? 배터리가 필요하죠. 배터리에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자,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죠? 일단 먼저 화면을 밝혀야 되니까 화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화기 자체에서는 통화를 할 때 소리가 나오죠. 그 소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화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에너지도 생겨요. 어떤 에너지가 많이 생기죠? 그쵸?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전화기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를 전부 만드는데, 이때 이 과정 속에서는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따로 생겨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이런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를 통해서 전부 100만큼 사용을 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화면을 밝히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하기 위해서, 즉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전화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예요. 다른 전자제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줄, 전자제품이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줄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줄을 타고 전기가 흐를 때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빛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전구 주변이 따뜻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구 주변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줄이나 핸드폰이나 전구나 전부 우리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전기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잘 운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구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손실되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서 이때 사용되는 열 에너지는 손실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손실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더 불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제품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뭐 다양한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 때 항상 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서 전자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